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이번 주에 정경심 교수의 공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최근 3주 동안 공판이 열리지 못했죠. 그 사이에 추석 연휴도 있었고 또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서 재판이 3주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목요일에 공판이 재개됩니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사이에 이 척추 부위에 시술도 한두 차례 받았고요. 여러 가지 좀 돌볼 부분이 많아서 병원으로 오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1차례 31차 공판까지 진행이 되면서 모든 증인신문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무려 70명 가까이 됩니다.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검찰의 서증조사, 그리고 2주 뒤 29일에는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가 있고 나머지 절차는 최종 변론이 남아 있습니다. 서증조사라는 것은 그동안 제출됐던 증거물을 법정에서 하나하나 현출하는 절차입니다. 현출하고 확인하고 의미부여하고 이런 절차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공판 내용을 복기하는 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 검찰의 서증조사, 변호인의 서증조사, 그리고 최종 변론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 그동안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면서 근거로 삼은 것이 이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삼았습니다. 그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2013년 6월 16일 즈음에 정경심 교수와 딸이 공모를 해서 방배동 자택에서 이 파일을 오려붙이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변호인 측이 보기 좋게 반박을 했죠. 바로 그 검찰이 제출한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재차 분석을 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또 그 타임라인으로는 도무지 표창장을 만들 수가 없다, 위조할 수가 없다 라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부도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검사를 향해서 이런 요구를 하죠. 법정에서 한번 시연을 해봐라. 실력 좋은 사람이 와서 한번 직접 만들어봐라 라고 3차례, 4차례 반복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직접적으로 시연을 할 의지는 없어 보여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파일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출력 가능하다는 것은 입증을 해보이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매하게 시연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찰이 서증조사 또는 변론 과정에서 이 표창장 위조 시연을 할 것이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해당 서식 파일을 이용하고 검찰이 주장하다시피 알캡처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캡처를 하고, 그리고 이 캡처한 파일 하단부 오려낸 파일에 노란 선을 지우고, 그리고 서식 파일에 표를 편집해가면서 이 파일을 삽입하고, 이런 절차를 오롯이 다 구현해낼 것 같지는 않아요. 검찰이 주장한 타임라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PC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은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도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재판부의 의문을 풀어줄 숙제를 안게 되니까 약식으로 하지 않을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와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 이런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라는 수준으로 아주 현란하게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하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실제 사용됐다는 그 파일들, 특히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시연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시연하는 신용을 아마 하지 않을까. 이번 주에 만약에 공판이 있고 검찰이 표창장 위조 시연을 했다라는 보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실제로 검찰이 주장하는 그 파일들이 고스란히 법정에서 시연에 활용이 됐는지,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약식으로 이미지만 가지고 시연을 했는지, 후자의 경우라면 검찰 스스로도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공판 29일에 있을 변호인의 서증조사, 그리고 이후 변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다뤄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변호인이 주장한 것은 투트랙입니다.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위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위조 방식과 타임라인이고, 또 하나는
2013년 6월 16일 즈음에 그 해당 PC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사용됐다라고 확정할 수 없다라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 핵심이 IP와 공유기입니다. 검찰이 해당 PC에서 추출해냈다는 IP 주소는 공유기를 사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IP 대역이 추출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법정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법정 밖에서 장외에서 몇몇 분들이 노력한 끝에 실제로 동양대의 공유기가 사용 중임이 확인이 됐고, 그 공유기에서 정경심 교수의 그 위조 파일이 발견됐다는 PC의 IP 주소가 그 공유기에서 할당되고 있음이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법정 밖에서만 다뤄졌고요. 법정 안에서 변호인 측이 주장을 통해서 또는 증거를 통해서 입증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서증조사 그리고 최종 변론에서 변호인 측이 이 부분까지도 반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차가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지난번 공판 때 변호인이 검찰을 향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 전후해서 최성해 전 총장과 김모 교수 간의 통화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검사는 갖고 있는 것 같으니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검찰은 확인해보겠다, 변호인 측에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해 8월 27일 전에 최성해 전 총장이 정 교수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8월 27일이라는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우선은 검찰이 압수수색, 서울대, 부산대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착수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수사에 착수한 날이 8월 27일이에요. 자, 또 하나는 최성해 전 총장이 서울에 올라와서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인 김병준과 대구교육감 우동기를 만난 날입니다.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다리를 놨네 마네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우동기 교육감을 만났다는 사실은 최성해 전 총장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도 8월 27일이고,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주광덕 의원 등이 동양대에 공문을 보낸 날이기도 합니다. 표창장 상장 수상 기록과 시상 기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날 이전에는 검사도 누구도 정경심 교수 딸의 표창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거는 9월 3일입니다. 더더군다나 8월 27일 이전에는 누구도 표창장과 관련한 존재 관련한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동양대 전 교수 김모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8월 27일 전에 최성해 전 총장과 통화를 했는데, 최성해 전 총장이 정 교수 딸의 표창장을 언급을 했었다는 겁니다. 아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이 아들뿐만이 아니고 딸의 상장 그리고 수료증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올지도 모르겠다 라면서 이 김모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기억이 있냐? 당시 절차는 어땠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27일이면은 검찰도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요. 정 교수 딸의 표창장 사본을 확보한 것이 8월 27일 서울대, 부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딸의 표창장의 존재 여부를 아는 시점이 아니었는데, 그 이전에 최성해 전 총장이 뭘 근거로 해서 표창장을 언급을 했을까? 추정컨대 그 이전에 누군가가 표창장 존재 사실을 알았다면 정 교수 딸이 자기소개서를 인터넷에 올려놨었죠. 그 인터넷에 돌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해서 누군가가 딸의 표창장이 의전원 입시에 제출됐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출됐다고 해서 그것이 위조된 것이냐를 따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시점에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도대체 최성해 전 총장은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길래 정경심 교수 딸의 표창장을 언급을 했을까? 그래서 김 교수와 최성해 전 총장이 실제로 통화한 날짜가 8월 27일 전이냐 후냐,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인 측이
검찰이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통화 기록을 제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8월 27일 이후에 통화를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9월 3일 이전이라면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도 전이고 언론의 표창장이라는 것이 등장하기도 전입니다. 그 시점에 최성해 전 총장이 표창장과 관련한 그 상장 시상 기록과 관련한 뭔가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 아니냐. 압수수색을 언급하고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성해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뭔가의 커넥션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규명하는데 하나의 자료가 될 겁니다. 최성해 전 총장뿐만이 아니고 김 교수가 최 총장하고 통화하기 직전에 정모 당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과도 통화를 합니다. 근데 정 처장이 정 교수 자녀 문제로, 정경심 교수 자녀 문제로 학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 총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봐라. 2012년과 13년에 있었던 인문학 강좌 관련해서 정 교수 자녀의 수료증, 상장과 관련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이런 통화를 또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김 교수가 듣기로는 그 즈음에 이 대장을 폐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정모 당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이 지난 3월에 법정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죠. 최성해 전 총장과 싱크를 맞춘 듯이 최성해 전 총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게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3월에 첫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나서 몇 달 뒤에 보직이 박탈됩니다. 행정지원처장이 박탈되고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로 발령이 되는데 보직 없이 학사행정팀 팀1으로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30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의원 면직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3월에 증언을 하고 무슨 이유인지 보직이 박탈되고 최근에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보직이 박탈되고 동두천 캠퍼스로 발령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조치를 받았을까? 최성해 전 총장한테 뭔가 밉보인 건 아닐까? 그래서 그때 3월에 이 정 처장이 법정에서 했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법정에 출석을 해서 8월 27일 즈음에 동양대에서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부총장과 67명의 보직자가 참석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는 정 교수 딸의 표창장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게 진실된 표창장이냐 아니면 정상 발급되지 않은 위조된 표창장이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누군가는 진실된 거라고 하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하고 의견이 엇갈렸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9월 3일에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9월 9일부터 동양대에 상주를 하면서 학교 직원들 불러다가 진술 청취하고 증거 찾고 이런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증언 때문에 대책회의를 사전에 했었다라는 부총장까지 참석을 하고 보직자들이 6, 7명이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최성해 전 총장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정 처장이 최근에 퇴직을 했다라는 사실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조국 전 장관 공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지난번에 한 차례 연기가 됐었어요. 당시 증인으로 채택돼 있던 유재수 씨가 불출석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이번 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불출석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인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연기를 해서 유재수 씨를 증인으로 불러낼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변호인 측이 유재수 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지금까지는 부동의했었거든요. 동의를 하고 증거 신청을 검찰이 취소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정된 대로 오는 23일에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공동 피고인이기도 한데 이 두 분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11월 3일 다음 달 3일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된 이 직권남용 사건은 공판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후에 본 게임이죠. 입시 관련된 혐의
그리고 펀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은 뭐 펀드에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은데 뭐 통칭해서 펀드 관련된 혐의 등에 대한 공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방송 내용 유익했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한 번만 누르셨으면 더 이상 누르시면 안 됩니다. 구독이 취소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은 무료니까 편하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이 올라올 때 남들보다 먼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